알아야 해?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해?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100일회입니다, 100일회. 네. 아, 지난주에 100회 특집이었는데 맞아요. 100일회 예, 롱런하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일회가 이제 100회보다 또 한 발짝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형님은 이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앞서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뭐 방법을 찾자면 네. 남들보다 노력해야 되고 네네.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네네. 남들보다 어떤 아이디어 싸움에서도 좀 앞서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 말도 맞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앞서 나가려면은 제가 좀 오늘 약간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걸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웨인. 네,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의 저자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방법의 비밀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시작하는 방법의 비밀은 복잡하고 과중한 작업을 작은 업무로 나누어서 그 첫 번째 업무부터 시작하는 거다. 예를 들면 난 살을 빼고 싶어.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겠지. 운동을 할 마음가짐을 먹어야 되겠지. 근데 마음가짐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까지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피자를 하나 시켜서 먹으면서 내일 이렇게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겠지.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마크 트웨인한테 고소 들어와. 안 돼. 아무튼,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인 게 일단 뭐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서 큰 계획, 원대한 꿈을 계속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나눠서 그래요. 하나씩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청소 좀 해 이러면 남자들은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몰라. 맞아요. 누워져 있어. 근데 여기 말한 것처럼 일단 그러면 1시부터 2시까지는 빨래를 하고 2시부터 3시까지 뭐 청소기를 돌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시작하는 거니까. 아무튼 저희도 여러분들보다 앞선 여러분들보다는 아니고 같이 이 방송 안 보는 사람들보다는 앞선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되셨죠?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우와! UX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줄임말인데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선택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디자인의 주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고요. U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기기를 작동시키는 사용자 환경을 뜻합니다. 오늘은 UI, UX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큰일 났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저도요. 관련밖에 아는 단어가 없었어요. 나도. 뭐 어떡해? 저는 소통으로 한번 해보고 그럴까? 오케이, 소통 좋습니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 자체를 디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발전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인데요. 소통은 말뿐만 아니라 자세, 몸짓, 눈빛 등 비언어적인 요소로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디랭귀지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괜히 열심히. 저도 이제 여기서부터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바디랭귀지는 나라별, 문화별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여행 시 주의사항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랑과 애교가 담긴 윙크는 인도에서는 모욕의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도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우리나라나 뭐 영어권 나라도 흔들면 아니다라는 뜻이고 네. 부정적인 뜻인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그럼 반대되는 뜻이거나 뭐 하여튼 다른 뜻이겠지. 오케이, 듣고 있어. 정답입니다. 깜짝이야. 말도 안 돼. 이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촉이 정말 지금 이상하게 우리 감각이 발달한 것 같아. 이런 진짜 쪽으로. 육감, 오, 식센스. 대박.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강호동 씨가 거기 가면 이제 프로 리스너가 되겠네요. 그치. 계속 흔드니까. 깔끔하게 첫 번째 출발 나쁘지 않았어요. 바디랭귀지 좋네요. 워밍업도 딱 됐습니다. 좋다. 아이디어 한번 가볼까? 아이디어? 저희가 녹화 전에 딱 아이디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유튜브는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어떤 연결이 될 것 같아. 세계를 바꾼 디자인에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만든 인류 최초의 비행기는
대머리 독수리가 비행을 할 때 움직이는 날개의 모습을 착안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물에서 힌트를 얻어 원하는 물건이나 물질 등을 개발하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이나 사고로 인해 난청을 겪는 이들에게 소리의 크기를 증폭시켜주는 도구를 보청기라고 하죠. 영국의 과학자들은 이 곤충의 귀 구조가 사람과 매우 비슷해 의학용 장치나 보청기 등의 개발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아, 곤충? 곤충의 귀가 사람의 귀와 비슷하다고요? 정답 파리. 귀가 있는 동물? 아, 곤충? 귀뚜라미? 배짱이? 메뚜기? 벼멸구? 잠자리. 흔한 곤충이에요? 응. 5,000원권 지폐에 그려져 있는 동물. 에? 5,000원권 지폐? 5,000원이 퇴계 이왕인가? 네. 그러면 조선시대 때부터 많이 있었던. 곤충이 뭐 몇 개 없는데? 메뚜기도 아니고 사마귀도 아니고 무당벌레, 풍뎅이, 장수하늘 소, 사슴벌레, 벌. 노린재. 요 정도가 저희가 아는 곤충의 전부인 네,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윤무부 박사님도 아니고 네. 아 그분은 새 박사구나. 파브르. 메뚜기랑 비슷해요. 메뚜기, 사마귀. 메뚜기, 귀뚜라미, 배짱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메뚜기보다 좀 더 여치. 정답입니다. 아유, 이런 거를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뚜기보단 좀 더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던데. 맞아요, 느낌이. 뭔가 좀 얼굴도 더 작고. 다음 문제는 한번 골라볼까? 하나 공감 능력 하겠습니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즘에 진짜 중요하지. 공감이란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안 적길 잘했다. 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은 직접 거리에서 소비자와 소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나이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업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이키에는 조금 독특한 이름의 팀이 있는데요. 경쟁사와 소비자처럼 반대의 입장에서 나이키를 평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키 나이. 영어인가요? 나이키 반대. 아디다스. 오, 이런 접근 좋아요. 아닙니다. 비슷하죠? 아니요. 에킨. 와, 진짜 천재적이었고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대단해요. 형 아셨어요? 에킨 맞아? 그런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이. 정답입니다. 나이키 그냥 거꾸로 한 건데? 나이키를 거꾸로 쓴 에킨 부서는 경쟁사와 소비자처럼 반대의 입장에서 나이키를 야, 평가하겠다라는 정말. 그냥 던진 건데. 와. 정말 나이키답다. 이 장명도 그렇고 이 부서의 존재 자체가 나이키. 짜릿한 문제였습니다. 에킨. 진짜 딱 좋았습니다. 명장면이다. 좋았어. 주제 가야지. UI. 주제, 네, UI, 네. UX 디자인의 세계 가겠습니다. 강의 주제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택배를 보낼 때 물품명에 김치라고 표시하면 운송 과정에서 더 조심히 운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상자 안에 담긴 물품이 진짜 김치가 아니어도 겉에 표시된 상품명만 보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외국에도 있는데요. 전기 자전거를 판매하던 네덜란드의 반무프는 제품을 일반 상자에 포장해 배송을 했는데 자전거가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라고 합니다. 회사는 배송업체에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 문제를 위해 아이디어를 찾던 회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손율을 감소시킬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아유, 재밌다. 상자를 그림 액자 상자처럼 이렇게 좀 하는 거죠. 뭐 유리 조심 이렇게 썼나? 네. 미술품인 척을 했다.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뭐라고 이거는 뭐다라고 뻥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쿵쿵쿵쿵 안 터지게 하려면 이렇게 조심조심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거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게 뭘까? 잼. 정답 잼. 화학가스? 가자. 아이, 오늘 안 아이고, 되겠다. 오늘 너 좀 오랜만이다. 상훈이 한번 돌려봐. 예, 제가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뭐야 이게? 내 맘대로 찬스. 아, 쉬울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니? 오케이, 네모. 노래입니다, 노래. 텔레비전. 네, 내가 나왔으면. 아, 텔레비전. 택배 박스에 텔레비전이 그려져 있다. 정답입니다. 아니 난 또. 예. 그 막 삼성 아몰레드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심해야 하는 게 현대인은 모니터에 대한 경험이 많죠. 평소에 TV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 모니터를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을 이용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패키지에 TV 이미지를 그려놓은 후에 파손율이 8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야, 신기하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진짜. 마지막 지훈이 가야지, 지훈이. 대결 지훈이. 지니와 푸니. 패션은 디자인이 좌우한다고 말할 정도로 디자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에 관련된 OX 퀴즈로 OX. 준비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자신 있어?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방수 및 방진 시계를 발명한 브랜드는 롤렉스이다. 하나, 둘, 셋. 아닙니다. 지작. 정답 O입니다. 오, 롤렉스. 놀랬어. 1923년 선보인 에르메스의 첫 번째 가방인 볼리드 백은 당시 지퍼를 가방에 단 최초의 가방이었다. 하나, 둘, 셋. No. 아이고. 정답 O입니다. 와, 진짜로 그렇게 늦게 달았대요, 지퍼를? 리바이스의 청바지는 푸른색 옷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소문에 착안해 광부들에게 파란색으로 염색한 바지를 선보였다. 하나, 둘, 셋. 정답 X입니다. 그럼 뭐예요? 뭐지?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나요? 뱀이 파란색을 싫어한다는 소문에 착안해 파란색 바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1962년 나이키의 공동 창립자 필 라이트와 빌 바우어만은 친구 사이로 처음 만났다. 하나, 둘, 셋. 아, 왠지 친구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 정답 X입니다. 무슨 사이예요? 필 라이트는 육상 선수였고 빌 바우어만은 육상 코치였다라고. 아, 사제였구나.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버버리의 트렌치 코트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장교들이 입었던 옷이다. 하나, 둘, 셋. 아니, 느낌은 맞는데 왠지 1차가 아니라 뭐 2차 뭐 아, 이런 1차는 맞는데 독일군 같아요. 정답 O입니다. 와, 와, 맞았어. 다행이다. 오케이. 독일군이 난 좋아, 하나라도 맞췄다. 다행이다. 뭡니까? 마법 같은 1분의 시간 스르륵 흘러내리는 1분 미니 모래시계. 뭐야? 오대산 같은 데 가면 입구에 이거 글씨 새겨주는 거 아시죠? 이게 딱 1분인가 봐. 마법 같은 1분의 시간. 진짜 1분일까요? 정확하게? 그럼 세봐도 될까요? 이게 1분 아니면 우리 반납합니다. 오케이. 자. 내려왔지? 네, 형님 돌리시면 저도 숫자 누르겠습니다. 자, 시작! 궁금하다. 정확히 1분이다 예상하십니까? 1분. 1분보다 늦을 것 같다. 나는 1분보다 빠르다. 오, 4, 3, 2, 정확한데? 오, 축하해. 감사합니다. 완벽한 제품을 받았어. 딱 1분만 저희 퀴즈 요약하고 강의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오랜만에 박정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
지금 예. 소문이 다 났거든요. 우리 이 꼬리곰탕이 예. 직업방송의 전원일기가 될 것이다. 좋다. 아니 그런데 그 예. 긴 서사의 첫 스타트인 100회 특집에 저를 그러게요. 저 단골인데 이거는 진짜 우리 제작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 가져보고요. 맞습니다. 전원일기도 1회 때부터 최불암 선생님 출연했듯이 네. 장수 프로그램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출연을 계속 해야지 의미가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예, 100일회를 맞이할 수 있었고 오늘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택트, 온택트라는 단어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단어가 진짜 역사상 이렇게 많이 쓰인 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언택트, 온택트와 관련돼서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UI, UX 디자인. UX. 이거 퀴즈로 우리가 풀긴 했는데 사실 조금 네. 궁금하고 어렵고 호기심이 가네요. 네, 이걸 일화로 하나 설명드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드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현대카드. 현대카드. 그런데 금융업을 좀처럼 하지 않았던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현대카드를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초창기가 어땠냐면요. 바로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가 이제 카드 대란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드 만들고 해가지고 지갑마다 카드가 한 3-4개씩 있는 그 대학생이면 시절이었습니다. 다 만들어줬습니다. 맞아요. 이때. 바로 그때인데 갑자기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우리는 카드 회사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생각한 게 아니 이 레드오션이 돼버린 이 분야에서 현대카드가 뒤늦게 만들어져서 뭐 한다는 거지? 이것도 의구심이었는데 아마 현대그룹이 그 당시 잘 나가던 카드 회사 중에서 LG카드가 있었어요. 그 LG카드처럼 업계 1, 2등 하는 뭐 그런 거 하나 인수하려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작 현대카드가 인수한 회사는 업계 가장 꼴등 중에 하나인 카드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업계 꼴등에 가까운 회사를 인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는데 더더욱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그런 꼴등 회사를 그럼 1등 회사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세상에 신용카드 회사가 한다는 소리가 디자인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금융회사가 디자인으로 업계 1등을 한다고? 옷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했는데 지금 현대카드 업계 어떻습니까?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네네. 업계 리딩 회사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때 바로 현대카드가 사용한 디자인 무기가 어찌 보면 UX, UI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언론사에서 그 현대카드 회장님을 찾아가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신용카드 회사의 혁신을 일으킬 생각을 어떻게 하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전 같았으면 업계 꼴등을 인수해가지고 1등으로 올릴 생각을 감히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 예전에 어떻게 돼야지만 금융 서비스가 가장 쾌적해지냐면 집에서 그 은행 지점이든 카드 지점이든 보험 지점이 가까워야지만 쾌적한 거예요. 그잖아요. 뭐 가서 뭐 돈 좀 뽑으러 왔는데요. 뭐 보험 좀 어떻게 하러 왔는데요. 그게 한참 차 타고 가야 되면 이거 할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쾌적한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1단계는 전국의 지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뭐가 됩니까? 돈이 들죠. 돈이 엄청 많이 들죠. 자, 그런데 금융의 업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다 온라인에서 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쾌적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전국의 지점을 많이 구축하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 이 사이트만 쾌적하고 이용자가 편하게끔 아주 필요한 정보를 쉽게 꺼내서 찾아볼 수 있게끔만 만들면 그러면 금융 서비스가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순위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현대카드는 하나하나를 UX, UI 관점에서 유저가 우리 사이트에 와서 어떤 경험을 할까, UX. 그리고 그 경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주면 좋을까, UI.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기업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긴 현대카드 디자인이 좀 남다르긴 하지. 좀 남달라요. 진짜. 저는
신용카드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현대카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새로 디자인을 디자인도 맞아요. 현대카드 네.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배달 앱이랑 연계해가지고 맞아요. 계란 후라이 디자인의 그거 너무 카드. 귀여워요. 네. 네, 신기하더라. 정확한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지금 고객들이 이 카드를 통해서 이용받고자 하는 경험이 무엇일까를 그 경험을 중심으로 제품을 디자인했고 서비스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극대화하고 쾌적하고 마음 편한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놀라운 것들 몇 가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현대카드가 수많은 디자인 컨셉을 잡기에 앞서서 뭘 하나 개발하기 시작했냐면 현대카드 글꼴, 폰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그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글꼴을 만들죠? 그냥 궁서체나 명조체로 만들면 되는데. 시그니처로 가는 건가? 그것도 이유가 맞아요. 그것도. 그게 현대카드가 우리는 UI, UX에 집중한다의 상징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폰트가. 그 사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사실 금융 사이트에서 고객들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해주고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노티스하는 방법이 다 텍스트잖아요. 네. 그 글자 폰트를 당연히 우리의 시그니처 폰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는 카드 쓰고 나면 한 달 뒤 명세서 나오잖아요. 그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우편으로 받았던 신용카드 대금 명세서를 보면 몇 날 며칠 어디서 뭐 썼고 몇 날 며칠 어디서 뭐 썼고 몇 날 며칠 어디서 뭐 썼고 쭉 합산돼서 합계가 맨 밑에 나와 있죠. 네네. 그런데 우리 카드 대금 명세서 받으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예요? 총액. 총액이죠. 네. 그래서 명세서마저도 바꿔보자. 그러면 어떻게 바꾼다? 제일 먼저 웹에서는 이번 달 명세서 거기를 딱 누르면요. 총액 있죠. 두 갈씩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총액만 먼저 던져요. 어. 그것도 다른 폰트보다 두세 배 큰 걸로 빵 네, 보여요. 네. 맞아요. 팍 튀게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총액만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이번 달 카드 대금 얼마 나왔지 했는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금액이 적거나 비슷하면 세분의 안 볼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맞구나 뭐 그럼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많이 나왔어. 뭐야 씨 하면서 그 다음 들어가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내역이 필요 없는 사람은 총액 보고 그냥 지나가고 필요한 사람만 다음 뎁스로 내려가서 볼 수 있게끔 우리들의 행태를 바탕으로 웹페이지를 디자인한 거죠. 그거 시작이 현대카드였군요. 그렇죠. 이렇게 고객들이 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전부 사이트에 녹여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고객들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현대카드가 확실히 뭔가 남달랐던 이유가 몰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네. 근데 제가 이제 말하자면 MZ세대 거의 마지막이고 네. 비교적 젊은 30대 초반이라고 봤을 때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은행 있잖아요. 네. 저 어플 짜증나서 바꿨어요. 주거래은행. 왜요? 어플이 어땠어? 그러니까 어플이 3, 4년 전밖에 안 되긴 했는데 해도 너무 불편하고 일단 아이폰으로 안 돼서 화가 나서 뱅크로 바꿨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카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UX, UI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그 전에 제가 화두를 뭘로 열었는지 기억하시죠? 온택트, 언택트. 맞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많은 가게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했던 활동을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으로 바꿀 때요, 방금 두 분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 똑같은 거예요. 어딘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불편해, 유쾌하지 않아. 그럼 다시 나와요. 맞아요. 마치 우리 가게에 왔는데 음식 안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와 똑같은 일이 온라인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UX, UI라는 것은요, 아주 전문적인 특수한 분야, 아니면 많은 돈을 버는 특별한 회사만 신경 쓰고 그런 관점으로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게들마저도,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마저도 UI, UX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겁니다. 한두 개 더 해드릴까요? 네네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휴대폰으로 가끔 이렇게 ARS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누를 때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 이렇게 소화기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개인 회원은 1번, 그 법인 회원은 2번 네네.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우리 투지폰 썼을 때는 딱 꺼내면 모니터가 꺼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거 버튼 눌러가지고 키웠는데 맞아요. 지금 분명 꺼져 있다가도 제가 딱 뛰는 순간 다시 자동으로. 켜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UX, UI.
편의성 고려. 그렇죠. 사람들이 보니까 ARS나 이런 거 번호를 다시 눌러야 될 때는 이게 꺼져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걸 누르더라. 그러니까 여기다 모션 인식을 같이 넣어서 딱 뛰는 순간 화면이 다시 켜지게끔. 이게 UX구나. 예. 그럼 교수님 이런 것도 그런 건가요? 이렇게 핸드폰을 터치하다가 옛날 물리 버튼일 때는 누르는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액정이니까 그게 없는데 진동이 살짝 느껴지는 거. 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아, UX. 그렇죠. 우리가 딱 누를 때마다 툭툭툭 뭐가 진동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자동차 분야에서도 그걸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걸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소리를 통해서 UX, UI적인 경험을 더 높여주는 건데 일부러 더. 일부러요. 전기차를 산 고객들이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엔진에 힘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동안 자동차 시동 걸 때는 왕 하면서 딱 떨려줘야 차 힘 좀 센데 이렇게 하는데 전기차는 태생적으로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야. 더 조용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소리를 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나면 하면 피하는데 안전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도 정확히 맞추셨어요. UX, UI죠. 앞으로 UX, UI는 더 발전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특히 UX, UI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최고의 이제 근거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바로 데이터예요. 데이터만 있으면 UX, UI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모빌리티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 카카오 택시 앱 있잖아요. 네. 그 앱을 출시하고 나서 블랙 택시라는 고급 맞아요. 택시 이용하는 앱의 버튼을 오른쪽에 놔야 될지 왼쪽에 놔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었대요. 옛날 같았으면 그거는 뭐 회장님들이 결정해 주죠. 오른쪽으로 해, 왼쪽으로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카카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가끔 앱 쓰다 보면 업데이트하라는 표시 뜨잖아요. 네. 그 업데이트를 고객을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 고객에게는 그 버튼을 오른쪽으로 보여주고 반대쪽 고객에게는 왼쪽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더 그 버튼을 많이 누르고 이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했더니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유저들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적으로 오른쪽에 놨을 때 그걸 이용 많이 하는구나. 오른손이 더 가까워서 그런가? 모르죠. 엄지가? 바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참고되기 때문에 UX, UI는 훨씬 더 발달하겠다. 그럼 UX, UI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TV에서 백종원 선생님이 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손님이 들어오면 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네. 그것도. 그렇네. 물잔부터 내려놓는 게 뭐 하기 좋아요. 반찬 해놓고 그래야 기다리는 거를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노하우들이 UX, UI입니다. 네. 백종원 선생님이 그랬어. 오픈하는 가게에 테이블을 널찍널찍하게 놔두래. 어떻게든 만석을 만들래. 앞에서 줄 서게끔. 요거는 괜찮습니까? 제가 정확한 지적이시죠. 이거는 했잖아 내가. Yes. 한번 했잖아. 아까 소개팅 망했는데. 아, 좋아요.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이런 얘도 UX인가 한번 같이 저희랑 생각해 보셨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주 멋진 강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백희는 안 부르시고 이상한 걸안 부르시고. 프로듀서 원어원이라고 또. 맞아요. 알마시안도 101마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기들도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강의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더욱더 알찬 내용 공부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